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의 결산안을 심의 의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은 역대 최고인 13.59%를 기록했습니다. 쿠팡이 발표한 지난해 실적에 따르면 31조 8,29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쿠팡은 로켓 배송을 앞세워 이마트마저 제치고 국내 유통 왕자에 오르게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정부가 선보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두고 세제 혜택 등 핵심 인센티브는 빠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투자자 예탁금이 2달 만에 5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책 수혜주를 찾기가 어려워지자 증시 주변 자금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분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정책 발표 이후에 실망감으로 우리 시장이 이거를 연소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모처럼 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양대 시장에 모두 유입이 되게 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이 금융감독원장의 발언 덕분에 최근에 낙폭을 보였었던 저PBR 관련한 종목들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장에서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우려를 딛고 반등에 성공한 우리 시장이었는데, 자, 우리 시장 속에서 현명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강사님 바로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제가요 철렁했던 이 가슴을 좀 쓸어안고 우리 시장 보면서 오늘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강사님께서는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뭐 6거래일 동안 계속 이제 음봉만 나오다가 오늘 드디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기 전에 이 미국장부터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PC를 앞두고 이틀 연속 큰 변화 없이 혼조세로 마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좀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일단 애플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나스닥이나 S&P 같은 지수들이 각각 다 좋은 흐름이 좀 나와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CPI 뒤에 이제 달라진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좀 변수가 나오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미 이제 뭐 재료로서는 뭐 다 소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 벌써 많은 이 투자자들한테 이제 이 금리 인하는 자체가 이제 상반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다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재료로서 소진이 다 되었고, 이 부분이 이제 낮아지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증시가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아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 하면은 시장 상승이 올라가더라도 금리 인하 때문에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여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미국장에서도 이제 핫했던 부분이 이제 AI 부분입니다. 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이 부분이 좀 핫했었는데, 원래 이제 기존에도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영향도 좀 있고 또 AI 쪽이 더욱더 좀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AI가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것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썰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애플이 이제 전기차 사업을 좀 정리한다, 그리고
관련된 이제 직원들도 다른 부서로 좀 이동을 시키고 AI 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시킨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애플 측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전기차에서 사업을 정리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소폭이지만 이제 애플이 좀 상승 흐름을 좀 가지고 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이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계속해서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를 보면은 몇 가지 이제 부담 요인이 겹치면서 최근 이제 좀 많이 하락장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좀 일제히 좀 다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대형주들도 좀 올라오는 흐름이 좀 나와 주었고 또 밸류업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이 6거래일 동안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이 6거래일 이후에 나오는 흐름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다 상승장으로 나오면서 이런 데이터가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역시나 오늘도 이 데이터가 좀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로만 따졌을 때는 내일도 상승장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걸로 보여지고, 이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이제 올라간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올라가는 흐름에서 이제 수급적인 면을 보면은 개인들이 뭐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부분들을 다 오늘 팔자 쓰였고, 선물도 팔자, 또 콜도 팔자, 유일하게 이제 풋만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락 쪽으로 많이 방향을 좀 잡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반대로 외국인들은 전부 사자 추세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사자 추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들이 한쪽 방향으로 몰렸고, 또 외국인들은 사자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사실 이제 고점을 어느 정도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뭐 어제 내려갔지만 오늘 그 내려갔던 부분만큼 다시 다 올려놓았고요.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만 어느 정도 이탈이 된다면 큰 변동성이 다시 한 차례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이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우리 강사님께서는 또 매주 강의를 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늘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주신 강의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시장의 상황의 흐름을 알고서 매매를 하자. 네, 이런 주제로 오늘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되겠죠.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김호주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시장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호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우선 에코프로비엠 나와 있죠. 에코프로도 오늘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A루트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요,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한국가스공사가 4%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A루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강보권 수준에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자, 동일고무벨트 같은 경우에는 13%대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에코프로 BM부터 살펴볼 텐데 오늘장에서 8%대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모처럼 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이 실적의 발목을 잡아왔었던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게 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국내 AI 반도체 수혜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미반도체는 AI 반도체에 사용되는 HBM 부품인 TC 본더 등을 이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수요 증가 계속해서 전망되게 되면서 힘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8% 넘는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를 살펴볼 텐데 연결 기준 이 7,474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게 되면서 적자로 전환을 했다는 공시가 나왔죠. 이 같은 공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도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4% 넘는 하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살펴볼 텐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매서운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갭상승 출발 이후에도 장중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 카이스트와 함께 연구센터를 설립을 하고 AI와 VR 이 기술을 결합한 초고속 개발 프로세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장중보다는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되면서 13%대 상승을 보였고요. 자,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루트는 이 반도체 장비 회사인 NSRC 인수에 이어서 리사이클 사업도 관련 지자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올해 이 신사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 체질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서 탄력이 다소 좀 둔화가 되면서 강보권 수준에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강사님, 저는 제일 먼저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업황 좋게 본다 그러면서 꼭 집어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종목을 놓쳤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여전히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한미 반도체는 이제 월요일뿐만 아니라 저는 최근에 꾸준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이제 장비 쪽으로는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이제 HBM 기대감이 일단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규 고객사에 대한 이 신규 고객사 확대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큰 기대감을 끌어올리면서 이제 투심을 좀 자극하는 흐름인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TC 본더 장비에 대한 이제 기술력이 타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우월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HBM 이 신규 고객사를 계속해서 확대할 가능성이 정말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 이제 오픈 AI, 메타, MS 등 기업들이 이제 또 자체 이제 칩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한 수요로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도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하이닉스가 HBM 이 3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따라잡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올해에는 이제 뭐 HBM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분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당연하게도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 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 뭐 눌림목도 충분히 나와 주었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흐름인데 사실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도 많이 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위치가 조금 신고가 위치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추격적인 매수는 조금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익 담보를 좀 해어 놓고 나머지 물량은 좀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또 일부 수익 실현을 해놓고 또 남은 비중으로 계속해서 좀 전략을 세워나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강사님, 이어서는 어떤 종목 한번 짚어볼까요? 에코프로비엠이 아마 많이들 가지고 네. 계실 걸로 생각이 돼서 네. 에코프로비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비엠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보유도 하시고 관심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에코프로비엠은 저희가 어떻게 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사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이 코스피로 이전해서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상승폭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워낙 너무나도 이제 핫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더 뭐 크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코스피 시장의 이제 상장 목적으로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이 의안 상정이 결정되었다고 이제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주주총회를 열어서 상장 폐지 승인 이 안건을 좀 상정하고 또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상승 승인을 조건부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 폐지를 진행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7일 날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코스피 이전에 이미 이 실적 발표 당시에 이미 코스피 쪽으로 이전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도 이제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큰 변동성이 좀 나왔었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그런 종목인데 코스피 이전 상장이 이제 완료되면 이 부분 이제 국내외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의 이런 자본까지도 계속해서 좀 유입이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주주 가치도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작용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식에 뭐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 그룹주죠. 네 가지 형제 종목들이 전부 다 일제히 좀 상승하는 그런 기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나왔다가 좀 오늘은 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후반 가서는 좀 어느 정도 다 돌려놓는 흐름을 좀 보여지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업황이 좀 점차 좋아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승승장구할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림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급등보다는 이제 좀 차곡차곡 올라가는 흐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슈 같은 게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매수를 한다거나 신규로 매수를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올라가는 흐름에서 나와준다면 즉 업황이 좋아진다면 이 에코프로비엠은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야 될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보다도 천천히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향을 그려 나갈 수 있을지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어떤 종목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좀 하락한 종목인데 한국가스공사. 네. 네. 이거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지난해 실적이 이제 좀 부진하다라는 소식에 오늘 좀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났는데 이 실적을 좀 보면은 매출액이 한 44조억 정도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한 1.5조 그다음에 순손실이 한 7,400억 정도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뭐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 사실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로만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 말고 4분기 실적으로만 따지면은 더 큰 폭의 적자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의 우려도 있고 또 에카 천연가스의 발전 부진으로 인해서 이 판매량이 급속도로 좀 감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도매 이 공급 비용 이 원가가 이게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영향으로 좀 부진한 상황을 좀 보여줬고 순이익 자체도 이제 한 8천억 원 수준이라서 좀 많이 부진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오늘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미수금 증가세도 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미수금에 따른 이자 비용도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2조 원대의 영업이익은 좀 가능할 걸로 보여지지만 이 미수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좀 계속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에 더욱더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불확실하고 또 이제 이 부분은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조금 위험하기는 해요. 굉장히 위험하기는 한데 지금 급등이 나온 이후로 이제 뭐 한 차례 더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빠지는 흐름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는 지금 현재를 저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저는 차라리 이 종목을 뭐 저점 매수로 해서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 저점 매수를 한다, 이 기회 비용은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 부분은 이 한국가스공사 말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좀 찾아보시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낙폭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저점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좀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살펴봐야 될 텐데 동일 고무벨트를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동일 고무벨트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좀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종목 자체는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이제 AI, VR 결합 이제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제 DRB 한국과학기술원 이 스케치 더 퓨처 연구센터를 좀 설립을 한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AI죠. 그다음 가상현실 VR을 기술을 이 결합한 최초로 이제 이 초고속 개발 프로세스를 선보인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AI라는 키워드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워낙 이 시장에서 강력한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그대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급등으로 좀 나와준 걸 같고 또 이제 설립 의도는 이제 스케칭 이 개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개발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좀 시각화하고 그리고 또 의사소통하는 핵심 도구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생성형 AI의 인간의 의도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앞서서 뭐 미국장을 말씀드릴 때도 이제 AI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대로 좀 연결이 되면서 오늘 좋은 모습이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정말로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추가적인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흐름으로 좀 보여죠. 누가 봐도 이 종목은 사실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던 종목이에요. 거래량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종목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좀 올라오는 흐름을 가져줬습니다. 뭐 이 그림을 보고 누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가기는 조금 힘든 종목인데 다만 이제 이 완전하고 이제 개별적인 이런 이슈에 따라서 나온 이런 흐름에서 이제 차익 실현 흐름까지도 좀 나온 상황이에요. 그냥 오로지 그냥 매수뿐만이 아니라 매물대가 이제 차익 실현 흐름이 좀 나온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AI 모멘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런 조용하던 종목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이렇게 큰 급등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멘텀이 강력한지를 좀 충분히 보여준 것 같고 이런 이슈가 좀 발현이 됐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단기적으로는 좀 가능하구나 이런 정도로만 좀 받아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종목을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은 좀 간략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A루트인데요. 이야기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A루트는 뭐 이제 반도체 장비와 이제 리사이클링 사업 중심의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언론에서 이미 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신사업 중심으로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좀 크거든요. 이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급성장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노광 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될 거고 이 리사이클링 신사업조차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좋아질 걸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이런 준비도 이미 마무리가 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특이점으로 본 게 이제 우진기전을 이제 매각했는데 이 대금을 이제 이 신사업 쪽으로 굉장히 많이 좀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과 이익을 이제 동시에 올리면서 이제 실적을 이제 많이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 같고 사실 이
프린터 관련된 회사에서 이제 이 프린터 관련된 회사에서 이런 부분 신사업까지도 이제 유통을 하고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제조, 판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은 간단하게 좀 봐드릴게요. 네. 역시나 이제 오늘 좀 이 빠지는 흐름에서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위험한 구간이기는 합니다. 현재 이제 급락장에서 오늘 뭐 이제 반등이 조금 나와준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좀 골이 깊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많이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바닥을 충분히 좀 다진 다음에 올라와주는 흐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분석을 장중에 들어보고 싶다, 시장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을 주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저희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타 강의를 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이 추세를 파악하는 건데 사실 그게 또 제일 어렵기도 한데요. 자, 강의 내용 궁금한데 바로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많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그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매수를 했어요. 내가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이 뭐 올라간다 아니면 또 내려간다 이러고 있을 때 과연 이 시장이 뭐 뒤집어질 것이냐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쏠릴 것이냐, 예,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수익이 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올라가서 내 수익 금액이 더 커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가 아차 싶어서 잘못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내가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쏠리게 됐다면은 다시 시장이 반등이 나와준다거나 아니면 손절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또는 뭐 익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때는 사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이라든지 뭐 ELW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부분에서는 이 주식이랑 다르게 분할 매수보다는 이제 처음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흐름에서 충분히 이익 담보를 한 3단계, 4단계에서 이익 담보를 해주고서는 이제 나머지를 이 수익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나오는 그런 흐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시장이 올라가거면은 아니면 뭐 원회의장이 나온다든지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원회의장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흐름이 나오는 부분을 알고서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내가 어디에서 살 수 있고 어디에서 팔 수 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매번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지만, 자,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이제 모든 시장의 흐름은 옵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옵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이미 제 방송을 이제 제가 나오는 방송을 계속해서 보셨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콜옵션의 2.74, 풋옵션의 2.57이 딱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시장을 모르는 사람도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겠죠. 제가 무슨 가격이 있다 그랬습니까? 바로 2.50이라는 가격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몇 번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2.50이라는 가격을 이제 깨는 놈의 반대편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장 아침에 내가 뭐 늦게 일어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의 준비가 부족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딱 이 옵션 시세표 하나만 틀어놓고 보면은 전일 종가상으로 콜옵션은 2.74, 풋옵션은 2.57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미 벌써 답은 나오죠. 자, 콜옵션이 2.50을 깨면 시장은 하락장이 될 것이고 풋옵션이 2.50을 깨면 시장은 상승장이 될 것이다. 이거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이 딱 시작하기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장 시작했다. 콜옵션이 갭상승을 했고 풋옵션이 갭하락을 하면서 2.50을 붕괴를 했다. 풋옵션이 2.50을 붕괴를 했다. 이거를 우린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시장은 무조건 올라간다.
100% 올라간다입니다. 왜? 풋옵션이 시가나 2.50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콜옵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뭐예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면서 시장이 빠지는 흐름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이제 갭으로 움직인 거 말고 장중 흐름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이 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막 이거 언제 반등이 나오려나 지금 일주일째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딱 봤을 때 풋옵션이 2.50을 깨고 내려갔다. 그럼 바로 뭐가 돼요? 야, 오늘 드디어 시장이 올라가려나 보다. 상승장이 나오려나 보다. 이거를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만 이제 보면 돼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장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잡아내야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풋옵션이 2.50을 깨고 내려갔고요. 반대로 콜옵션은 시가 2.29에서 2.50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 굉장히 좋아하시죠? 사실 이제 파생으로만 따진다면 파생은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붕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자의 시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제 매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지 절대 매수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붕괴를 보고 나는 반대편을 들어간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돌파 매매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돌파 매매 좋다 이거예요. 풋옵션이 2.50을 깨고 내려갔으니까 반대편 콜옵션은 어디에 도달한다? 반드시 2.50에 도달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2.50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시장은 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내가 풋옵션을 2.50이 깨지는 흐름을 보고 바로 콜 매수를 했던가 선물 매수를 했던가 뭐 ELW 콜 매수를 했던가, 아무튼 상방적으로 모든 지수는 모든 배팅을 다 했어요. 그러면 풋옵션이 깨지면 당연히 시장이 올라갈 거고 2.50 돌파가 나오면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익 담보 해버리고 나머지 물량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보면은 이 지수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뭐 특히 뭐 대형주가 삼성전자라든지 뭐 또는 뭐 다른 뭐 증권 관련된 주들도 굉장히 이 지수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대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에 대한 돌파 현상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더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바로 시세가 나는 옵션은 시장 반대편 고점에 반드시 도달한다 라는 얘기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2.50을 돌파한 콜옵션은 반대편 고점인 2.54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 원리들을 이미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어요. 이거는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이 기법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시장에 흘러가는 원리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면 이제는 알아야 될 때, 계속해서 내가 매매를 할 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지, 또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면 어떤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건지, 내가 매도를 한다면 어디에서 매도를 하는 건지, 이거를 반드시 알고 매매하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그 모 드라마에서 한번 본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증권 쪽에 이제 이 대표가 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매매를 하는 그런 드라마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거랑 이제 별 차이가 날 게 없어요. 선무당한테 이제 뭐 종목을 받고 뭐 이게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매수 매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장은요,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제가 잘해서, 뭐 누가 잘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장이 흘러가는 거에 대응만 하면 충분히 좋은 이 결과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또 여기서 뭐냐면 자, 그러면 2.54에 도달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끝이냐? 이 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고점을 달고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뭐냐? 콜옵션에 지금 2.54에 정확하게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이죠. 그죠? 콜옵션이 2.54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 풋옵션의 고점이 2.54인데 결론은 뭐예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콜옵션이 올라가려면 절대로 콜옵션이 2.54 상대 고점을 깬다거나 2.50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전제 조건만 달고 가시면 결국에는 올라가는 흐름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콜옵션은 뭐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시세가 나는 옵션이 반대편 고점에 도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풋옵션이 2.50을 깨면 콜옵션은 2.50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옵션은 항상 치킨 게임이니까.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도 하고 뭐 이 시속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풋옵션이 2.50을 깨게 되면 콜옵션이 2.50에 반드시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무조건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꼭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그 다음 행사가가 2.50을 또 깨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2.50이 깨져서 내게 2.50을 치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 행사가가 또 2.50을 깨네? 그러면 내 행사가가 또 2.50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즉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를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계속해서 제가 이 옵션 시세표 캡처된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다음 주쯤에는 한번 이 동영상으로 시장이 진짜로 어떻게 이 가격이 움직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동영상으로 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이건 이제 종가 직전에 이제 제가 캡처를 한 흐름인데 콜옵션이 이제 3.32까지 올라왔어요. 2.29에서 시작한 옵션이 무려 100틱 이상 올라온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현재가가 올라온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2.29에서 시작한 이 콜옵션이 3.86까지 갔어요. 여기 이제 고가 정확하게 딱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3.3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 이 콜옵션은 이미 벌써 상대 고점인 3.46도 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3.46을 도달하고 3.86까지 갔다가 이제 깨지는 흐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2.50이 깨질 때 내가 매수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첫 번째 이익 담보를 하고 그 다음 고점에 도달했을 때 두 번째 이익 담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46에 도달했을 때 바로 마지막 청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콜옵션이 이제 3.32가 지금 찍혀 있는데 상대 저점에 보면은 3.33이 있어요. 거짓말 같지만 이렇게 가격이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습니다. 콜옵션이 3.33을 깨고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콜옵션의 상승도 정확하게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저점이 어디예요? 풋옵션이 2.50을 깨는 순간이 저점이 될 거고 지금 여기에서 콜옵션이 가장 높게 고점까지 올라왔을 때가 고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벌써 어때요?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이제 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저점과 고점을 잡아내는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이 옵션 가격으로 이 시장의 이 저점과 고점을 이제 다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2.50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50의 흐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좀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상대 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반드시 이익 담보를 해라. 왜? 그 순간이 바로 고점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내일 시장도 이 옵션 가격표를 보면 딱 나올 수가 있어요. 종가가 지금 얼마예요? 360에서 종가가 2.45입니다. 그죠? 그리고 352에서 2.65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바로 2.50이 나온다. 이게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예요? 지금 현재 콜옵션은 종가상으로 2.50 아래에 있고 풋옵션은 2.50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6거래일 동안 하락한 종목 수가 더 많았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는 양봉이 나올 수가 있다. 즉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은 날이 하루 이틀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 오늘 나왔고 내일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서 상승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으려면 바로 풋옵션이 2.50을 깨고 내려가야 된다. 이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 몰라요. 밤에 이제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흐름을 보면은 이 흐름이 딱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장에 연연하지 말고 아침에 뭐 시황이라든지 이런 거 연연하지 말고 이 옵션 가격표만 딱 보고 있으면 오늘 시장 올라가겠구나 내려가겠구나 이 부분이 바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절대 예측하지 마시고 예상하지 마시고 수급 보지 마시고 차트 보지 마시고 시황 보지 마시고 딱 요 가격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의 움직임을 잡아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 강의 시간 한 번으로 다 습득을 하기에는 20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강사님과 함께 시장의 이 추세를 함께 파악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콕 집어주셨을지 우선 큰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로지 이 노란 독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가격적인 전략,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RS 오토메이션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자, 오늘의 이 종목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강사님?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마다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종목도 이제 좀 급등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파이nem텍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K옥션 제가 뭐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급등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오늘 바로 이제 RS 오토메이션인데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관련주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된 이 부분이 이제 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좀 나왔지만 이제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RS 오토메이션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유가 바로 LG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이제 로봇 공동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이제 좋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LG가 가면 또 하나 우리가 꼭 반드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삼성이에요. 그죠? 이 삼성이라고 보면 이 삼성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된 흐름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삼성 또한 올해 이제 LG보다 이제 먼저 좀 로봇 산업에 대한 확장 의지를 분명하게 좀 밝히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도 이제 캐파를 좀 확장을 하고 있고 CXL 개발 등 이제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로봇 또한 이제 그러한 의지를 좀
분명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으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양 로봇 관련된 이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들이 있냐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S 오토메이션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모션 제어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에너지 제어 장치를 주요 제품군으로 보유한 국내 유일한 그런 기업이면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뭐 분사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LG와 이 LG 마이크로의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 LG나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이 삼성 관련된 이 로봇주들도 굉장히 좀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이제 납품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삼성이라는 이 확실한 고객사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삼성이 반도체 공장 자동화를 또 의무화로 지금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RS 오토메이션의 수혜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수급 상황도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작년에 이어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도 좀 많이 실리고 있고 관심도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6,000원대에서 이제 강력하게 좀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놓고 이 물량이 계속해서 좀 밀어넣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조금 이제 급등이 한 번은 나올 거다라고 이제 확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종목을 좀 추천을 하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보다 이제 16,470원이 종가인데 이 부분보다는 조금 아래 정도에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로는 이제 18,500원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손절가는 한 14,500원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지으면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우리 김호주 강사님의 종목들이 정말로 단기간에 급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이 1타 주식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감 가지면서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의 힘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양대 시장이 모두 1%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고요. 강의는 오늘도 이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RS 오토메이션이죠.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호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